권리금 영원의 공실투성이던 압구정 로데오 상권이 미친 짓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좀 미친놈 아니냐 할 정도로 나를 원망하는 사람도 좀 있었을 거예요. 월 1,400만 원 하던 임대료를 반값인 700만 원까지 낮춘 착한 임대인 운동 때문입니다. 지난 2017년 압구정 로데오 거리 상인들은 임대료를 30에서 50% 낮추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나섰습니다. 낮은 임대료 때문에 몇 년을 손해본 임대인도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월세를 낮추자 젊은 창업자들이 압구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런던 베이글 뮤지엄, 노티드, 슈프림 같은 MZ세대가 열광하는 브랜드들이 줄줄이 로데오에 자리 잡았습니다. 17%에 달했던 공실률은 0%로 떨어졌고 저녁엔 줄 서는 가게들이 즐비합니다. 착한 임대료라는 발상의 전환이 압구정 로데오를 부활시킨 겁니다. 예전의 명성을 다시 찾은 압구정 로데오. 하지만 최근 임대료가 다시 오르며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오르며 자금력을 갖춘 프랜차이즈 중심으로 상점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친 짓은 한 번이면 족합니다. 침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2017년을 돌이켜 생각해봐야 하겠습니다. 관광특구가 대낮에도 사람이 없는 슬럼가가 됐다면 믿으실까요? 동두천 보산특구 이야기입니다. 미군 이사단이 주둔하면서 미군 달러로 넘쳐났던 보산특구는 전국 36곳뿐인 관광특구로 지정될 만큼 뛰어난 상권을 자랑했습니다. 그래피티와 영어 간판이 즐비해 이국적인 풍경으로 국내외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보산특구 내 177개 점포 중 절반은 운영을 중단했고 낮에 풍광은 적막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미군 병력이 2만 명에서 4천 명으로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소비를 많이 할 미군이 줄면서 상권은 힘을 잃었습니다. 또한 2007년 1호선 보산역이 개통되면서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외에도 동두천 내의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동두천 인구는 감소했고 20대 청년층도 꾸준하게 동두천을 떠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권 회복을 위해 200억 원을 투입해 공예거리, 뮤직센터 등도 만들었지만 팬데믹과 미군 규제라는 이중 장벽 앞에 무너졌습니다. 시에서 많이 저걸 해줬는데 팬데믹이라 2, 3년 동안 거쳤기 때문에 잘 되던 것도 망했어요. 그리고 집합금지 지역의 상권이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근데 저희는 국내 집합금지가 풀려도 미군에서 집합금지를 걸어놓으면 일을 못해. 이 동네는 두 가지 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들었어요. 보산특구 회복은 미군 기지 반환, 도시 재생에 키가 있다는데 미군 공여지로 무격 개발이 쉽지 않습니다. 보산특구 부활을 위한 방법은 전혀 없는 걸까요? 평일 오후지만 용산 아이파크몰은 줄 서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놀랍게도 이곳이 유령 쇼핑몰이라 불렸던 사실을 아세요? 2004년 스페이스나인으로 문을 열었을 때 공실률 70%, 연간 적자가 무려 400억, 초역 세권 입지조차 살리지 못한 실패한 쇼핑몰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기 다른 쇼핑몰이 힘들 때 아이파크몰의 매출은 2021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2024년에는 5,420억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이 같은 성공 이면에는 용산의 정체성에 주목한 발상의 전환에 있습니다. 가차, 캐릭터 IP 콘텐츠가 집중된 용산의 특성을 살려 아이파크몰 용산은 덕후들의 성지로 변신했습니다. 포켓몬 카드샵, 마블 컬렉션, 지브리, 건담 마니아들에겐 아이파크몰 용산은 천국입니다. 팝업 스토어는 MZ세대를 쉬지 않고 끌어들입니다. 대표적인 닌텐도 팝업 스토어는 개장 37일간 약 4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맛집도 빠질 수 없죠. 티모안, 부창제과, 올드페리도넛 등 MZ세대가 좋아하는 독특한 맛집은 웨이팅이 필수입니다. 요즘 소비자들은 스토리와 경험을 중시합니다. 아이파크몰 용산은 이걸 다 가진 곳이 됐습니다. 고객이 어떻게 이 공간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을까를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0평도 안 되는 매장 월세가 2,400만 원. 이거 실화 맞습니다. 바로 지금 성수동 얘기입니다. 연무장길에 있는 10평도 안 되는 1층 매장 월세가 2,400만 원, 평당 280만 원입니다. 서울 평균 임대료가 평당 17만 원이니까 16배나 비쌉니다. 건물을 통으로 임대하는 경우 월세는 1억에서 2억 원대, 심지어 보증금 25억에 월세 2억 5천만 원짜리 매물도 있습니다. 이런 고액의 임대료가 가능한 이유는 단기 팝업 때문입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임대료 인상을 연 5%로 제한하지만 팝업은 단기 계약이라 임대료를 맘 놓고 올릴 수 있습니다. 건물주들은 단기 팝업만 몇 번 돌리면 1년치 임대료를 금방 벌 수 있는 겁니다. 단기 팝업이 성행하면서 피해는 소상공인과 로컬 상권에 돌아갔습니다. 성수동을 대표했던 수제화 거리의 상점들은 사라졌고 지금은 프랜차이즈와 팝업만 남았습니다. 지난 2022년에서 2024년 사이 점포 수가 3,000곳 넘게 줄었습니다. 겉으론 핫해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위험한 지점에 거의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 실제로 지금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해서 그런 임대료 상승이 이런 것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자영업자들 사실 그걸 못 버티거든요. 이대로라면 성수동도 강남 가로수길이나 오랜 침체에 있던 강남 압구정 상권처럼 될 수 있습니다. 10평에 월세 2,400만 원. 여러분은 성수동을 어떻게 보십니까?